안녕하세요. 가톨릭 관동대학교 가정교육과에 있는 최영진이라고 합니다. 발효와 건조를 이용한 강원도의 바다 음식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바다는 각종 생선, 조개류, 연체류 등의 각종 수산물이 서식하고 있는 강원도 어촌 주민들의 식량 창고 역할을 하는데요. 그 수산물들은 항상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상하기 쉬운 것이어서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먹는,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 수단으로 대표적인 것이 발효와 건조가 있겠습니다. 건조는요, 식품의 수분을 감소시켜서 식품의 저장성을 높이는 것이고요. 발효는 세균이나 효소,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해균의 생장을 억제해서 저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발효를 하게 되면 예전에 없던 좋은 물질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김치나 장, 젓갈과 같은 새로운 음식이 만들어져서 우리의 식생활이 굉장히 풍요롭게 되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물론 식품을 부패시키지 않고 발효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발효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패해서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과학의 지식이 발달이 돼서 발효 음식을 만드는 것이 그리 큰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과학적 지식이 없었던 옛날에는 이 발효 음식을 제대로 만들려면 정말 지혜와 정성이 있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강원도 어촌에서는 이 발효 음식을 많이 활용을 하였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식혜, 젓갈, 그다음에 해물김치, 어육장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요, 동해안에서만 있는 식혜라는 음식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식혜하면 우리가 쌀에다가 엿질근 가루해서 단맛이 나게 만든 그 음료로 생각하시기 쉬운데 한자어가 다릅니다. 이 동해안의 독특한 음식인 식혜는 일종의 젓갈에 해당하는 음식입니다. 그럼 젓갈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어패류에 소금을 넣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젓갈과 식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식혜에는 곡류가 들어가고 젓갈에는 곡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동해안에서는 곡류를 넣어서 식혜를 만들어 먹었을까요? 네, 동해안에서는 서해안과는 달리 소금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소금을 대신할 수 있는 저장성을 높일 그 수단이 필요했었는데요. 그 수단으로 곡류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곡류를 발효를 시키면 젖산이 나오게 되고요. 그 젖산으로 인해서 식품의 저장성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젖산이 새콤한 맛이 나기 때문에 식혜에는 젓갈에 없는 그런 독특한 새콤한 맛이 식혜의 큰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혜는 생선을 통째로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인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공급원이 되기도 하고요.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소화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환자나 노약자들의 보양식으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동해안에서는 식혜를 뭐로 만드냐면 가자미, 명태, 도루묵, 그다음에 횟대기 같은 생선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북어나 북어포처럼 건조한 생선을 활용하기도 하고 오징어나 문어와 같은 연체류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만들어 먹습니다. 식혜를 만드는 방법은 생선을 미리 이제 비늘 빼고 손질을 잘 해서 소금에 절여서 하루 전날 꾸덕꾸덕하게 말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밥을 하는데요. 이 밥은 조밥을 하기도 하고 쌀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나 맵쌀밥으로 밥을 만들어서 일단 식힌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고춧가루를 비롯해서 파, 마늘, 갖은 양념해서 잘 버무려 놓습니다.
이때 버무릴 때 생선과 같이 버무려서 항아리에 담기도 하고요. 소금 한 켜, 생선 한 켜, 소금 한 켜, 생선 한 켜, 이렇게 해서 항아리에 차곡차곡 쌓아서 삭혀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식혜가 강원도의 대표 음식이기도 하지만 강원도에서는 젓갈을 많이 만들어 먹어왔습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젓갈로는 오징어젓, 창란젓, 명란젓, 서거리젓, 그리고 꽁치젓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명태는 정말 어디 한 군데 버릴 데가 없는 그런 생선이어서 알로는 명란젓을 만들고요. 내장으로는 창란젓을 만들고 아가미로는 서거리젓을 만듭니다. 특히 또 꽁치젓은 강릉, 특히 주문진에서 굉장히 유명한 젓갈인데요. 꽁치가 많이 잡히는 봄철에 알벤 꽁치를 잡아다가 소금 한 켜, 꽁치 한 켜, 켜켜로 담아서 큰 항아리에 담습니다. 그래서 이 꽁치젓은 다른 젓에 비해서 훨씬 좀 빨리 익는 편인데요. 이 어느 정도 적당히 사가진 것을 살만 발라서 고추랑 갖은 양념해서 반찬으로 먹기도 하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은 더 푹 삭혀서 액젓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액젓을 활용을 해서 김치 담글 때 꼭 활용하는 동해안만의 독특한 젓이기도 합니다. 강원도 어천에서 김치를 만들 때는요, 해물을 꼭 넣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어천의 김치를 해물김치 또는 바다김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강원도 해물김치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배추를 바닷물에 절이는 거죠. 그래서 배추를 바닷물에 절이는 이유는 배추를 바닷물에 절이고 보니까 소금물에 담근 것보다 아삭한 것이, 간이 골고루 배어서 아삭아삭한 질감이 오래가서 되려 더 맛있는 김치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 되고요. 특히 김장을 할 때는 배추가 다량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닷물에 절이면은 너무나 효과적인 그런 방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소로 해물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 소로 넣는 해물은 그때그때 잡히는 생선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은 오징어 또는 명태입니다. 그래서 오징어는 채로 썰어서 또는 적당히 썰어서 켜켜이 넣기도 하고요. 명태는 생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꾸덕꾸덕 말려서 반코다리로 해서 양념과 섞어서 넣기도 하고 켜켜이 넣기도 합니다. 김치가 익는 동안에 생선살의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적당히 분해돼서 그 감칠맛이 또 뛰어난 김치가 만들어집니다. 해물로 만든 김치로는 명태김치, 서거리 깍두기, 창난 채김치, 오징어김치, 멍게물김치 등이 있습니다. 해물을 이용한 발효 음식 중에서 어육간장 또는 어육장이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장은 콩으로만 만드는 콩장입니다. 그에 비해서 어육장은 그 콩으로 만든 콩장에다가 어류와 육류를 넣어서 만드는 훨씬 고급의 장입니다. 그래서 어류와 육류를 넣기 때문에 더 훨씬 감칠맛이 굉장히 더 뛰어나고요. 대신에 부패하기 쉽고 경비가 많이 들어서 쉽게 만들어낼 수는 없는 그런 귀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닷가를 걷다 보면 생선을 말리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건조하는 것은 식품을 저장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가장 훌륭한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해풍을 이용해서 어패류를 말리면 그 짭짤한 바다 내음이 들어가서 내륙에서 건조한 것보다 훨씬 고급 품질의 건어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생선을 말리는 시설을 덕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명태를 건조하는 것이 인제나 대관령 산에서만 하지만 예전에는 바닷가에서도 명태 덕장을 만들어서 명태를 건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닷가에서 건조한 명태는 약간 붉은색이 도는 황색이 되고요. 인제나 대관령 같은 산에서 추울 때 말리는 황태는 밤에 추울 때 얼었다가 낮에 녹았다가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촉감이 스폰지 같아지고요. 그거로 인해서 먹기도 좋고 식감도 다르고 맛도 훨씬 좋은 그런 황태가 만들어집니다.
얼었다 녹았다를 잘 하면 황태가 되는데, 날이 춥지 않아서 잘 얼지 않으면 색깔이 거먹게 되거든요. 그게 먹태가 되고요. 반대로 너무 추워서 얼지 못하고 하얗게 얼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백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북어는 정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요. 그만큼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국민 생선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선조의 지혜가 가득 담긴 발효와 건조를 이용한 강원도의 바다 음식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